지금 자기 전에 요거트를 드시고 있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거트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챙겨 드십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을 더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음식도 시간에 따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수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속이 예민한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매일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이 얕아졌습니다.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전 요거트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수면이 방해된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좋은 음식이면 언제 먹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밤에는 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는 몸이 쉬는 시간입니다. 특히 소화기관도 같이 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어장이 일을 줄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식 처리가 느려집니다. 이걸 모르고 음식을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변비 때문에 요거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먹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잠을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밤에는 더 민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문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이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과 밤은 다릅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밤에는 반대입니다. 몸이 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6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건강검진 이후 식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요거트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먹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이 얕아졌습니다. 자다가 깨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피로가 계속 남았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모르면 계속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시간과 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 습관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이 망가지면 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합니다.
대신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밤에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누우면 더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잠을 깊게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밤 습관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수면이 계속 깨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더 영향을 받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도 더 부담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나처럼 음식이 잘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도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유혈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빠르게 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바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몸이 쉬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위와 장도의 일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음식도 밤에는 부담이 됩니다.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느껴지지만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를 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분명히 소화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 전에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수면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속이 예민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특히 누우면 더 불편했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화 문제는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68세 한 씨의 경우입니다. 한 씨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밤마다 트림이 나오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지금 괜찮으면 계속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에는 몸이 쉬는 시간입니다. 특히 소화기관도 같이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쉬어야 할 때 일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자기 전에 간단하게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잠을 다시 자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밤에 작은 불편이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면이 깨지면 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를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생활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먹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대신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누우면 속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잠을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웠을 때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계속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가벼운 음식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가벼운 음식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수면이 계속 깨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더 영향을 받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도 더 오래 남습니다. 이게 불편을 만듭니다. 이 불편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몸의 특정 상태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유당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유 성분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트는 우유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래서 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스가 발생합니다.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심한 경우 설사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상태로 잠을 자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잘 수 없습니다. 자다가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수면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배가 더부룩해졌습니다. 가스가 차는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잠을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당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수면이 방해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요거트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우유는 못 마셨습니다. 하지만 요거트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가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잠을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거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요거트는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개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문제가 반복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고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당이 소화되지 않으면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생깁니다. 이 가스가 불편함을 만듭니다. 이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편하지 않으면 잠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7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밤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심했습니다. 요거트를 먹은 날은 더 심했습니다. 결국 잠을 깊게 자지 못했습니다. 자다가 여러 번 깨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피로가 계속 남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불편이 수면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유당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도 더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건강을 위해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설사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면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깊은 잠을 거의 못 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이 깨지면 건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피로가 계속 쌓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유제품 섭취 후 수면이 불편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꿈이 많아졌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대부분 소화 불편 때문입니다. 즉 요거트 자체가 아니라 몸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동합니다. 음식 자체를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상태와 시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반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트를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요거트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거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먹는 시간과 몸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거나 계속 잘못 먹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트에는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이 편하면 몸도 편합니다. 그래서 잠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거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간과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변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전에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바꿨습니다.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장이 편해졌습니다. 수면도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도 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낮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먹었습니다. 속이 편해졌습니다. 배변도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좋은 음식이면 언제 먹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조건이 맞아야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7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요거트를 소량으로 먹었습니다. 과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에 먹었습니다. 그 결과 속이 편해졌습니다. 수면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양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무거당 요거트를 선택했습니다. 당이 적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부담이 적었습니다. 장도 편해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선택도 중요합니다. 어떤 요거트를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이 많은 요거트를 먹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트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르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어도 되고 어떤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어도 되는 사람과 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수면이 계속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되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피해야 하는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요거트를 먹으면 가스가 생기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가벼운 음식이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속이 자주 더부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밤마다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잠을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속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수면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당에 민감한 분입니다.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거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문제가 반복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요거트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가스가 생겼습니다. 결국 수면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거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위에 음식이 남습니다. 그리고 누우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류입니다. 그래서 속이 더 불편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면이 더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밤마다 속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입니다. 이미 수면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작은 자극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요거트를 먹고 생기는 작은 불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악순환에 빠집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수면이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반대로 먹어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분입니다. 평소에 속이 편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낮에 먹는 경우입니다. 요거트는 낮에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 먹으면 좋습니다. 이 경우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면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66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낮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 먹었습니다. 속이 편해졌습니다. 대변도 좋아졌습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시간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량으로 먹는 경우입니다.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소량은 상대적으로 덜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자기 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69세 한 씨의 경우입니다. 한 씨는 요거트를 조금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전에 먹었습니다. 그 결과 속이 편했습니다. 수면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방법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전 요거트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먹는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요거트는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계속 깨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 후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속이 편해졌습니다. 수면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처음부터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요거트를 많이 먹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속이 편해졌습니다. 수면도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양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거당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이 많은 요거트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달콤한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더 자주 깼습니다. 그래서 무가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낮에 먹었습니다. 그 결과 수면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선택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속이 불편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당에 민감한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 먹습니다. 하지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속이 불편해도 계속 먹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면이 계속 깨졌습니다. 결국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몸 상태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음식이 위에 남아 있으면 수면이 방해됩니다. 특히 누우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2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69세 한 씨의 경우입니다. 한 씨는 자기 직전에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계속 깨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자기 전 3시간 전에 먹었습니다. 그 결과 수면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트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수면이 계속 깨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양을 줄이고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몸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